않을까. 물론 헛소문이길 바랬지만 혹시나 그 소문이 진실이라면 제 편에서 도움을 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비서도 잠시 고민을 하는 듯 싶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비서가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끝까지 눈치채지 못한 채로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아내의 끔찍한 만행을 저만 모르고 있었겠죠. 그래도 이번에 채용된 비서가 대쪽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소문이든 아니든 그걸 알게 된 순간 저에게 전달을 해준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더 준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직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마다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사직서까지 내며 용기를 낸 거잖습니까? 이런 직원이라면 최대한 길게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저를 맞이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겠다고 누운 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최대한 차분하게 고민했어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네요. 날이 밝자마자 회사에 출근한 후 와이프를 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물었어요. 우리 회사 전산 기록 내가 좀 볼 수 있나? 어떤 전산 기록? 일단 재무팀 팀장 좀 호출해야겠어. 재무팀은 왜?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 뭐가 필요한 건데? 내가 실무자를 직접 보면 안 되는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서. 우리 회사 올해 지출 내역을 자세히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갑자기라니. 내가 그런 걸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항상 기록을 해놓잖아. 프린트만 해서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나? 그래도 실무자한테 갑자기 명령하듯이 그러는 게 어딨어.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엉망이야.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일주일만 시간을 좀 줘. 정리해서 보여줄게. 정리 필요 없다니까? 정리해서 준다고. 내가 그게 훨씬 편하다고.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고작 종이 쪼가리 한번 들여다보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에 집착을 하냔 말이야. 지금 외근 나갈 시간 아니야? 늦었어. 얼른 준비나 해. 그래. 역시 그런 거였어. 뭐가? 됐어. 필요 없으니까 나가봐. 오늘따라 왜 이래? 아무튼 일주일 후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모든 일엔 단계가 있는 거야. 갑자기 지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학을 떼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와이프에게 의지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믿었어요. 그 누가 나를 속일지라도 절대로 저희 와이프만큼은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가장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더라고요.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저는 재무팀 실무 직원을 은밀하게 불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내 모르게 가져다 달라고. 혹시 모르니 다른 직원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메일로 전송을 부탁한다고 했더니 알겠다며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돈이 어디로 새고 있나 따져봤습니다. 회사의 세세한 지출 내역은 와이프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큼지막한 것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세부 내역을 보게 됐죠.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여태껏 나를 이렇게 속여왔구나. 아주 은밀하고 음침하게 숫자를 조작하고 부풀려 놨더라고요. 슬쩍 훑어보면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작업을 해놨어요. 이 모든 게 아내만의 작품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력자가 있는 게 분명해 보였죠. 장대리 그놈이 아주 순진한 척하면서 뒤에서 아내와 환상의 짝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이 비서에게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내역, 회사 내에 있는 CCTV 자료, 와이프의 차 근처에 세워진 직원들의 블랙박스 등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죄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비서는 전산팀 팀장과 몰래 컨택해서 능숙하게 자료를 모아주더라고요. 모든 건 아내 몰래 진행돼야 했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뒤에서 신이 났겠죠. 사모님의 불륜이 드디어 발각이 되는구나 싶어 팝콘을 들고 저희의 모습을 관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를 배신한 여자와는 단 하루도 같은 침대를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리저리 출장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내의 불륜 증거와 횡령 증거를 수집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모든 걸 엎어버리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마음의 준비가 끝난 후 장대리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장대리가 입사를 하고 난 후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고 업무적으로도 그리 부딪힐 일이 없어서 이름과 얼굴 정도만 기억해 놓은 정도였는데 그날 거의 처음으로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어요. 장대리는 본인을 왜 불렀는지 몰라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대표님,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여기 앉아. 저를 갑자기 왜 부르셨는지...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장대리한테 커피 한 잔을 못 사준 것 같아서. 아, 갑자기요? 그러게 오늘따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왜 하필 오늘 장대리가 유독 생각난 걸까? 요즘 회사 일은 할만하고? 네,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잘해줘? 네, 뭐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 누구랑 제일 친해? 저요? 두루두루 잘 친합니다. 장대리가 어떻게 회사에 입사했더라? 면접 때 날 본 적이 있었나? 그때 대표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사모님께서 저를 면접 보셨고 다음날 연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장대리를 뽑았구나. 그래, 우리 와이프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긴 하지. 장대리는 여자친구 있어?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 좀 그런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아직입니다. 왜? 여자친구랑 극복하지 못할 문제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니고 한 여자를 책임지기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그거야 뭐 조만간 해결되겠지. 네? 내가 장대리를 부른 이유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야. 네, 물어보십시오. 우리 와이프 어디가 그렇게 좋아? 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아는데 어떤 매력에 끌려서 유부녀를 만나나 싶어서. 나는 평소에 임자 있는 사람 건드리는 놈들이 참 이해가 안 됐거든. 대체 왜 만나지? 그 사람이 지원해주는 물질적인 것들 때문인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발뺌하겠다 이건가?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대표님,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랑 저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표님이 계신데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도 설마 둘이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증거를 모았지. 근데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게 더 확실해지던데?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든 아니든 난 아무 상관없어. 어쨌든 내 손에 있는 증거는 둘이 불륜 관계라는 걸 충분히 입증하고 있거든. 둘이 살림까지 합칠 계획을 세웠던데 그때까지 아주 바짝 돈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았어? 회사가 장난이야? 장대리, 너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이 말 하려고 불렀어. 이제 내가 보호해줘야 할 직원도 아니니까 여태껏 저지른 일
네가 수습해야지. 아주 야무지게 뽑아 드셨던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둘이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 자그마치 10억이야.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사모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전 분명 말렸어요. 정말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와이프가 그 정도로 배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꼬드겼겠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등쳐먹으려고 덤비기나 하고. 아주 형편없는 놈이네. 이게 네가 원하는 사랑이야? 남의 가정 깨부수고 분리할 땐 도망가는 게 네가 추구하는 사랑이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진짜로 사모님에게 사적인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대표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면서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자꾸 술 마시자고 하길래 몇 번 같이 마시다가 그렇게 어쩌다 보니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곧 이혼한다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해서 고민도 들어주고 친하게 지내다가 점점 가까워진 건 맞지만 저도 억울합니다. 전 그저 상사분의 말을 잘 듣고 따른 것뿐입니다. 일개 직원이 어떻게 사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은 저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애초에 목적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사모님은 애초에 목적이 이 회사 돈을 쓸어가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놈은 본인의 잘못을 지우고 탈출하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불륜남이라는 건 변치 않은 사실이었죠. 저는 그놈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상간남 소송까지 하겠다며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잠시 미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사모님 안 만날게요. 어차피 만날 일도 없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했어요. 그쪽이 계속 매달리는 바람에 억지로 만나준 겁니다. 다시는 대표님 눈앞에 띄지도 않고 거슬리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일은 실컷 저질러 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가? 이력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 부모도 없고요. 할머니랑 단둘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가진 거 없고 힘들게 살아온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감사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국 둘이 했던 짓을 순순히 실토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빌고 또 빌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네요.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자리로 돌아간 후 바로 전에 들었는지 와이프가 대표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놈이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줬어? 대표가 다 알게 됐다고. 여보, 오해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장대리를 불러?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기나 해? 직원들 사이에 소문 쫙 퍼졌어. 당신 와이프 불륜하는 여자라고 소문 다 났다고. 긴 말 필요 없고 이거나 봐. 더 이상 와이프와 말을 섞기 싫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일부를 와이프에게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 사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겠지 싶었는데 아내는 뻔뻔하게 배째라는 식으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왜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녀? 이날은 내가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술김에 내가 장대리랑 팔짱을 꼈는지 포옹을 했는지 알게 뭐야. 결혼 생활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눈길 갈 수도 있고 마음 줄 수도 있지. 그러면 이혼하면 그만이야. 나도 더 이상 나한테 관심 없는 와이프 필요 없어. 하지만 당신이 회사 내에서 저지른 짓은 이것뿐만이 아니던데?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건 알고 있지?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하나하나 읊어줘? 남편 몰래 어떤 짓까지 했는지 내가 내 입으로 말해줄까? 그만해.
충분히 알았고 이젠 안 그러면 되잖아. 나도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일들도 많아. 그건 인정할게.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칼같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겠어. 때로는 허술한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이야. 완벽하진 않아. 그래, 알겠으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 없고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할게. 뭘? 뭘 소송으로 진행해?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짓 전부 자세하게 조사할 거니까 책임 피할 수 없을 거야. 상간남 그놈이랑 둘이 열심히 한번 수습해봐. 이혼?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데 고작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우리 사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 나를 배신한 여자를 평생 책임지라고? 배신이라니? 왜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해? 나 여태껏 당신 회사 살리려고 잠도 제대로 잔 적 없어. 당신한테 패 끼칠까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면서, 일에 집중하라고 허드렛 일 내가 다 도맡아서 한 거 알면서, 그걸 알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가벼운 존재야? 필요할 땐 이용해 먹더니 이젠 날 소송하겠다고? 억울하면 당신도 법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변호사 통해서만 소통하고 싶으니까 집에 있는 짐도 다 빼줬으면 좋겠네.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여보? 일단 얘기 좀 해.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다가 딱 한 번 실수한 것뿐이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다 보니 욕심나더라. 나도 당신처럼 대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데 직원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꾸 과시하게 됐어. 내가 거느릴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비로소 직원들이 나를 따르더라. 거기에 취해서 내가 선을 좀 넘었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은 어쨌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다가 이사달이 난 거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린 부부잖아. 언제나 다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어. 내가 책임지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 회사도 우리 관계도 완벽하게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 당신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도 필요 없어. 갈 때까지 간 주제 나한테 용서를 바란 것 자체가 욕심인 거 알지? 이젠 우리가 끝낼 때가 된 것 같네. 더 이상 당신한테 실망할 것도 없어. 당신은 그놈이랑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테니. 여보, 진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난 절대 못해. 당당하게 굴더니 결국엔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것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용서를 비는 모습조차 꼴보기 싫었고 가증스러웠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결국엔 제 뒤통수를 때리고 상간남과 도망을 갔겠죠. 제 등에 칼을 꽂을 계획까지 세웠으면서 이제 와서 울며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소송을 진행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하루하루 피말리는 기분이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와이프를 잘못 만난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이 또한 팔자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와이프의 횡령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회사에 존폐의 위기가 생길 정도로 큰 사건이 될 뻔했어요. 어쨌든 일이 나름대로 잘 수습이 됐고 다시 회사를 되돌려놨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던 날 전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말을 건네더라고요. 나는 정말 당신이 행복하길 바랬어. 그뿐이야.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콧방귀를 끼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 일이 잘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3년 후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저에게 와이프의 만행을 폭로했던 이비서가 제 아내가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비서의 줏대 있는 행동에 감동한 저는 너무 고마워서 몇 번 밥을 샀어요. 그 일을 마무리 짓고 퇴사를 하겠다는 이비서를 계속 붙잡아뒀죠. 그렇게 이비서는 제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줬고 언젠가부터 서로의 마음이 통해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남 주제에 재혼은 욕심이라 생각하며 이비서의 앞날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이 여자를 놓치면 크게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에는 부부가 됐네요. 이렇게 또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와이프 앞으로 10억을 상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피해를 볼 뻔한 금액이었죠. 의미 있는 돈이기도 했고 지금의 와이프가 아니었으면 돌려받지도 못했을 돈이니 평생 아내를 존중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대로 전달하게 됐죠. 이 돈으로 당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실컷 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실컷 하라고 일러뒀는데 와이프는 아직까지 그 돈에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쓰고 보관만 해놓냐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여보 사업 망하면 내가 이걸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지.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한 아내를 만나게 되어 요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태껏 그 힘든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나 봅니다. 지금은 육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사도 잘 굴러가고 있고 직원들 모두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아빠, 멋진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게 제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장 힘들었을 암흑기를 사연으로 쓰고 나니 후련한 기분이 드네요. 사연을 마치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